이광재 의원께서 동행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춘천에서 했던 17분 정도의 연설은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현장의 분위기와 이재명 후보의 연설, 그리고 일부 댓글에서 거론됐던 이재명에게서 노무현이 보인다. 그건 노무현이 최측근이었던 이광재 의원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셨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 16일 1박 2일로 그 춘천 강릉 갔다 오셨죠? 네, 갔다 왔습니다. 춘천이 토요일, 강릉이 일요일이었습니다. 네. 그 춘천이 그 메타버스 시즌 2 첫 행선지였는데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아주 뜨거웠어요. 사실 저도 좀 놀란 게 원래 이 강원도가 좀 보수적인 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 데인데 예.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됐고 또 분위기 또한 이게 굉장히 열성적인 분위기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모인 규모도 규모지만 열기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 번 선거를 본인의 국회의원 선거, 도지사 선거도 치렀고 대통령 선거도 직접 기획하면서 치르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역대 선거를 치러본 분으로서 그 강원도의 이제 열기들이 좀 느껴지실 거 아닙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어땠습니까? 이재명 후보 확실히 팬심이 있는 후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놀란 거는 여론조사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 화이트 칼라들의 지지가 높거든요. 예. 근데 오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서민층이 많았어요. 근데 그 서민층이 많은데 그분들의 말씀이 서민들이 살기 너무 어렵다. 예. 이거 좀 정말 좀 살게 해달라는 말씀을 할 때는 제가 이제 계속 옆에서 같이 걸어갔으니까 좀 느낀 바가 많았고 또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춘천 명동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은 주로 요구하는 게 정치를 좀 바꿔달라. 예. 좀 혁신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 걸어가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계속 저도 옆에 붙어 있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냥 밀고 들어오고 사진 찍으려고 하고 근데 또 사진 찍는 그 과정 자체가 또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정치가 많이 변했다. 이제 대통령은 권위적인 것이 아니고 호흡하면서 진화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어요. 명절 때 이렇게 고속도로가 꽉 막혔을 때 네. 주로 이제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후보와 그 이광재 의원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네. 인파에 채여서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셀카 요청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서 또 셀카도 셀카 요청하게 찍어드리고. 되면 제가 바로 옆에 서 있거든요. 옆에서 있으면 저를 밀치고 찍으려고 하니까 다시 위치를 다시 잡아서 후보랑 같이 걸어가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말 그대로 인파에 밀리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혹시 이제 춘천, 강원도 메타버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분위기가 어땠는지 잠깐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육성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돈도 많아요, 자본도 많아요, 기술도 많아요. 그리고 교육도 더 잘 돼 있어요. 노동의 질도 높아요. 그리고 인프라 기반 시설도 훨씬 더 잘 구축돼 있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 때문입니다. 이 불평등한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웃긴다!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특정 기업만 지원해줬고, 특정 지역만 편들었고, 특정 계층만 편드는 바람에 불평등이 심화돼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저성장에 빠졌고, 저성장에 빠지니까 기회가 적은 청년들이 남과 여로 가르고 수도권 청년, 지방 청년 나눠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우리 기득권, 이 기성세대들이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한쪽 편 들면서 싸움 격화시키고 이래서 자기 정치 이익 획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됩니다. 이거 다 우리 기성세대 책임이고 정치권의 책임이고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져 왔던
지금의 보수 야당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예. 그 춘천 메타버스 현장의 분위기를 혹시 안 가셨던 분들은 이제 좀 보셨을 겁니다. 이광재 의원님은 직접 동행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기억을 하실 거고요.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본인의 그 국회의원 선거, 강원도지사 선거, 어쨌든 강원도 지역에서는 여러 선거, 전국 단위 선거를 많이 치러 보셨는데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장의 민심이다. 현장의 민심이 그 주가로 보면 선행지수 비슷하게 가고 여론조사가 후행지수 비슷하게 따라온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좀 그런 면에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바닥의 민심이 있죠. 결국은 이번 선거는 누가 더 절실하냐라는 문제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춘천 강릉을 보면서 사람들이 절실하게 호소하고 지지를 원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 본 적이 있었고, 결국은 이번에는 대세는 없습니다. 이번엔 결국은 옆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절실하게 설득해서 투표장까지 오게 하느냐, 거기서 결국은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번 춘천 강릉을 보면서는 이 절실함이 상당히 있는, 그리고 위기 의식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우리는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가도 뭐 나라에 큰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 노 대통령 서거라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바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절실함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젊은이들과 서민들이 제발 좀 살게 해달라. 예. 그 일자리 문제와 이 서민 경제를 얘기하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민생 경제, 결국 정치의 본질이 뭐냐, 국가는 뭐냐, 결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보육과 교육, 주택,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 기본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 민생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꽤 먹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강원도 특성상 접경지대고 하다 보니까 안보 문제도 특별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그 안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 개성공단하고 우리가 금강산을 연 거는 김대중 정부였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또 한 차례 진전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이죠. 결국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통일은 천천히 나중에 가더라도 우리가 평화는 바로 경제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한 공감대가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처럼 그냥 빨간 딱지 장사를 한다거나 색깔 논쟁을 해가지고는 저는 의미가 없다. 이제는 평화가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전 강원도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고 체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국정 기조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일관되게 이어져 갖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렇죠. 목표잖아요. 그러다가 그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 관계 완전히 암흑기로 갔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다시 대화의 분위기가 싹 트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결국 우리가 흐트러뜨리지 말고 다시 암흑기로 가지 않고 통일은 정말 천천히 하더라도 이 평화를 만드는 이 기조를 확고히 이어 나가야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한반도의 미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남북한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게 주변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남으려면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민들은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노무현 정부 때 그 평화 기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쳤고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어느 정부가 어쨌든 그 대북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훨씬 체감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고성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이 막혀가지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하죠. 그리고 이 접경 지역이 굉장히 안보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군인들은 휴가도 못 가죠. 예. 또 휴가도 장병 휴가 못 나오니까 동네 경제는 또 마비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화가 경제다라고 하는 부분은 확고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더 이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할 말은 하고 살자. 이런 거는 또 약간 보수적인 동네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평화가 경제다. 그리고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확고히 가지고 있죠.